그러나 이괄은 비웃음 어린 표정을 감추지 않고 검자루를 움켜쥐었다. 능양군, 너의 왕좌는 오늘 끝난다. 내가 이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정막과도 같은 순간이 궁에 깃들었다. 방패를 든 진압군과 창을 든 반란군이 서로를 감시하듯 얽혀서 있었다.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단 한 번의 명령에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겨울에 살을 내는 찬바람조차 이 긴장감을 더는 식히지 못했다. 능양군과 이괄, 두 사람 사이에는 얼어붙을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누군가 먼저 칼을 뽑아들진 않았지만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로가 가진 야망과 신념이 번뜩이는 칼끝 위에 실려 있었고 그날의 결전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터였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서슬퍼런 결의가 서로의 눈빛을 사로잡았다. 그 잠깐의 침묵을 깨트린 것은 이괄의 포효였다. 징역하라. 왕좌를 차지할 순간이 왔다. 이괄이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치자 그의 병사들이 들불처럼 움직였다.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성난 파도처럼 몰려드는 반란군의 위세는 무시무시했다. 막아라, 물러서지 말라. 능양군도 이에 질세라 부하들에게 재차 호령을 내렸다. 왕궁을 지키려는 자들과 왕좌를 노리는 자들이 마주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전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먼저 돌파구를 연 것은 사사키 유키마사였다. 범상치 않은 살기를 뿜어내는 그의 칼날은 진압군의 방패를 쳐내고 헝클어진 진영을 갈라놓았다. 군마저 없이도 광폭하게 적진 한복판을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경외와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뒤이어 이괄도 자신의 정예병을 이끌고 궁 안으로 치고 들어갔다. 갈 길은 하나다. 앞으로. 이괄이 칼을 번뜩이자 그를 따르는 병사들은 심장을 뒤흔드는 함성과 함께 적들을 베어내었다. 궁궐 마당은 칼끝이 부딪히는 소리, 쇠와 쇠가 갈리면서 튀는 불꽃, 그리고 부상당한 자들의 신음으로 가득 찼다. 틈나는 대로 활이 쏘아 올려졌으나 이미 뒤섞인 병사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육탄전을 벌이고 있었다. 정신없이 휘둘러대는 칼날 위로 눈가루가 아닌 붉은 피가 흩날렸다. 능양군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더 버텨라.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싸워라. 그의 위험 섞인 고함은 궁궐 곳곳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진압군은 비장한 각오로 최후의 힘까지 끌어올렸다. 병사들은 뒤늦게나마 대열을 재정비하고 이괄의 군세가 열려는 길목을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그러나 이미 반란군의 기세가 크게 기울어 있었다. 진압군은 세력이 갈라지며 곳곳에서 무너졌고 반란군은 피로 물든 궁정의 길을 헤집으며 주도권을 잡았다. 왕좌는 곧 우리의 것이다. 유키마사가 포효하며 앞으로 치달았다. 진압군이 방패를 들어 막았으나 그의 칼날은 맹수처럼 노려보고 있던 약점을 찌르며 그들을 쓰러뜨렸다. 이괄은 폭풍우 같은 아군의 움직임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현장을 사방으로 살피며 능양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있었다. 능양군만 쓰러뜨린다 하면 반란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다. 야망에 가득 찬 그의 눈동자는 곧 필연적으로 능양군의 위치를 찾아냈다. 돌연 두 사람의 시선이 얼어붙은 궁정 너머로 교차했다. 능양군 역시 형세가 다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주변에서 동료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그도 결의를 다졌다. 여기서 밀려나면 왕좌도 이 나라의 미래도 모두 물거품이 된다. 그렇게 어둠이 깔린 창덕궁 안에서 왕좌를 두고 벌어지는 최후의 승부가 점점 더 치열해졌다. 양측 모두에게 퇴로는 없고 오직 전진과 승리라는 단 하나의 길만이 존재했다. 칼날과 칼날이 부딪히는 곳에서 노한 함성과 피내음이 짙어져 가는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결국 이괄의 군대는 창의문을 무너뜨리고
창덕궁 깊숙이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능양군의 분투 역시 만만치 않았다. 칼끝이 부딪히는 소리, 쏟아지는 화살과 번뜩이는 칼날은 밤하늘에 퍼져가며 역사의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그날 밤 왕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조차 숨죽인 채 바라보는 그곳에서 피비린내 가득한 전장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난세의 문을 힘껏 열고 있었다. 아침 해가 희붐이 밝아올 무렵 성벽 너머로 먼 함성이 들려왔다. 그것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서울 도성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는 신호음이었다. 창의문 가까이에 매복한 이확과 그의 병사들은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불안을 억누르며 조용히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곧 땅을 울리는 거친 발소리와 함께 성문이 뚫리는 굉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도성 한가운데로 돌진해 오는 반란군 이괄의 기세는 실로 무서운 것이었다. 이확은 등을 굽힌 채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병사들이 눈빛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있었지만 이확은 초조함을 억제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괄의 병사들이 성문을 뚫었다. 이제 궁 안에서의 싸움이 시작되겠군. 병사들은 이미 손에 검과 창을 움켜쥐고 있었으나 이확은 함부로 움직일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한 장수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대감, 지금이 공격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닌가요? 반란군이 창의 문을 뚫었으니 지금 후방을 치면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확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그들의 기세는 막을 수 없다. 지금 공격한다면 우리 병사들은 모두 몰살당할 것이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결심하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창덕궁 밖에서는 훈련대장 이용립이 병사들을 이끌고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반란군과 내응하기로 결심한 뒤였다. 이용립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이괄의 반란군이 거침없이 지나갈 길을 터주고 있었다. 병사들에게 대궐로 향하는 길목을 열어라. 반란군이 지나갈 때 절대 방해하지 말라. 부하들은 당황스러운 얼굴이었다. 대장님, 우리가 반란군을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길을 열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용립은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대답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괄이 이미 승기를 잡았다. 우리가 그들과 맞선다면 이 전투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대장의 결심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 있었다. 이괄의 군대가 창의문을 돌파하여 창덕궁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확의 얼굴에는 숙연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내심 갈등에 휩싸였다. 훈련대장 이용립도 반란군에 내응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다. 지금은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때다. 무리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를 따르는 병사들은 가만히 숨을 죽인 채 이확이 내릴 결단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확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병사들은 당혹감에 사로잡혔으나 이확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했다. 병사들에게 명령하라.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적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 전장을 뒤흔드는 함성 소리가 점차 커지는데도 이확과 병사들은 창의문 인근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이용립의 도움으로 반란군은 손쉽게 창덕궁까지 다가섰다. 방어선은 와해되고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도성을 지키지 못했다. 이괄은 승기의 달콤함을 만끽하며 군사들을 독려했다. 길이 열렸다. 창덕궁으로 돌진하라. 광해군을 붙잡고 이 싸움을 끝낸다. 유키마사가 선봉에서 병사들을 이끌며 적군의 저항을 가차없이 꺾고 나아갔다. 마치 어둠을 갈라내는 검과 같았다. 전장은 이미 반란군의 기세로 뒤덮이고 이용립의 훈련대 병사들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대장님,
훈련대의 병사들이 전혀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이홍립이 우리와 내응한 게 확실합니다. 이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지금은 우리에게 운이 따르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마침내 창덕궁 앞에 도달한 이괄은 병사들을 정렬시켰다. 궁궐문에 당도한 그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도성을 장악할 시간이다. 모든 병사는 나를 따르라. 병사들은 천지를 울리는 함성을 토해냈고 이괄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진영을 갖추었다. 궁궐문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승리의 기세가 솟구쳤다. 이괄의 눈앞에는 인조를 사로잡고 새로운 권력을 쥘 수 있으리란 야망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괄의 반란은 결국 창의문을 돌파하고 창덕궁에 들어섰다. 한쪽에서 이확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고 다른 쪽에서 이용립은 반란군의 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의 상반된 선택은 도성의 운명을 바꾸었으며 이괄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전황을 가르는 전술이 아니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결정이었다. 이미 선택의 순간은 지나갔고 각자 품었던 두려움과 야망은 역사의 무대 위에 고스란히 남아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아직 새벽의 어둠이 걷히지 않은 창덕궁 일대, 금호문 앞에서 등불과 횃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검은 공기 속에서 반란군의 함성이 점점 커져오고 있었다. 창덕궁의 금호문 앞 순문장 박효립은 이미 이괄의 반란군에 내응하기로 되어 있었다. 문을 잠그고 지키던 병사들은 단 한 번의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순식간에 문이 활짝 열렸다. 문이 열렸다. 모두 앞으로! 이괄의 날카로운 외침이 도성의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의 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창과 칼을 휘둘렀다. 금호문에서부터 줄지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억눌려 있던 분노와 야심이 폭발하는 듯했다. 궁궐 바깥은 아직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이괄을 따르는 군사들의 무리는 이미 돈화문으로 이어지는 길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검은 연기와 불길이 궁궐 담장을 타고 치솟기 시작하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혼란의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다. 인정전 깊숙한 곳 광해군은 금호문이 뚫리고 반란군이 이미 돈화문까지 도달했다는 급보를 전해 들었다. 그는 관료들과 환관들을 둘러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금호문까지 뚫렸단 말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인가? 그러나 방 안을 가득 메운 침묵 속에서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광해군은 자리에 서성이며 애타는 눈빛으로 바깥의 불길을 내다보았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전란을 수습하고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가 주먹을 꽉 쥐자 손가락 마디가 떨려왔다. 밖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함성과 불타는 돈화문의 기세가 궁궐의 밤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치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단 말인가? 광해군의 눈동자에는 당혹과 분노가 뒤엉켰다. 궁 안에 모인 대북파의 주요 인물들은 반란군의 기세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명망 있는 인사들조차도 두려움에 휩싸여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다. 반란군이 금호문을 넘었다. 이제는 인정전까지 오는 것도 시간 문제다. 정인홍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첨은 눈을 굳게 감았다 뜨며 대책을 고민했다. 우리가 이대로 몰락할 순 없다. 반란군이 궁을 장악해도 그들의 승리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게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주변의 다른 관리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성은 이미 반란군의 손에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이첨이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했다. 우리는 지금 전하를 설득해 도성을 떠나야 한다. 광해군께서 피난을 떠나신 뒤에
새로운 계획을 도모해야 한다. 대북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애초에 영광만이 있을 줄 알았던 권력의 중심에서 이토록 위태로운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침전 안에서 홀로 앉아있는 광해군은 도성 곳곳이 반란군의 함성으로 물들고 있음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이첨을 비롯한 신하들의 권고에도 선뜻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앞날에 대한 공포가 뒤얽혀 있었다. 그러나 궁궐 담장이 무너져 내리듯이 들려오는 불길 소리가 광해군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붙잡아 죽이려 들 것이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다시 싸울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이첨이 침전으로 들어와 간곡히 말했다. 폐하, 도성을 떠나셔야 합니다. 반란군이 이미 돈화문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여기까지 들이닥칠 것입니다. 지금은 피신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광해군은 길게 숨을 내쉬고 비로소 결심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도성을 떠나자. 그러나 이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바로 그 시각, 도성 밖에서는 반란군이 돈화문에 불을 지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불타는 화염은 더 높은 기세로 치솟았고 밤하늘 전체를 붉게 물들였다. 우리는 이겼다. 왕좌는 이제 우리의 것이다. 타오르는 불길 사이로 이괄이 중얼거렸다. 병사들은 그의 주위에서 검과 창을 흔들며 승리에 도취되었다. 하지만 이괄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해군이 도성을 벗어난다면 우린 그를 끝까지 쫓아가야 한다. 붉은 연기와 불빛 속에서 이괄의 눈빛은 흔들렸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해군은 어두운 밤 몰래 도성을 빠져나가며 왕좌를 되찾겠다는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다. 궁 안을 휩쓴 반란군은 당장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으나 권력의 소용돌이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도성을 감싸고 있었다. 불타는 돈화문과 함께 시작된 반란의 불길은 조선이라는 커다란 무대 위에 새로운 상처와 갈등을 남기려 하고 있었다. 광해군이 떠난 뒤 펼쳐질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해군도 이괄도 대북파도 서로 다른 생존과 야망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선택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역사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기억해 나갈 것이었다. 이괄의 난. 1624년 2월 10일 한양의 하늘은 흐리지만 반란군의 발걸음은 거침없었다. 출근 19일 만에 마침내 이괄 부대는 도성에 도착했다. 창의문을 넘어 도성 안으로 들어서자 병사들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함성을 질렀다. 도성민들은 길가에 나와 황토를 깔고 반란군을 환영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반란군의 기세가 워낙 거세였기에 도성민들은 그들을 적대하기보다 협력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도성에 도착한 이괄의 군대는 무학 북쪽에서 이괄의 아우 이수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수천 명의 병사들로부터 영접을 받았다. 이수는 이괄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형님, 우리가 도성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병력을 추가로 모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형님이 이 도성의 주인이십니다. 이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다, 이수야.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 우리는 이 도성을 다스릴 준비를 해야 한다. 도성 안에 들어선 이괄은
도성민들을 모아 선언했다. 반란군은 승리하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선조 대왕의 아들이자 정통성을 지닌 흥안군 이제를 왕으로 모실 것이다. 이 소식은 도성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즉위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품었다. 이괄은 북인에 살아남은 인물들을 등용하며 자신만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괄은 곧바로 곳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쌀과 양식을 배포했다. 그는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면서도 백성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 도성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백성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한 정권임을 알게 해야 한다. 이괄의 명령에 따라 광해군 시절 권세가들이 빼앗은 집들은 친족과 노비들에게 되돌려졌다. 이 조치는 백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괄 공께서는 우리를 위한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도성민들이 외쳤다. 도성의 각 관청의 서리들과 하인들은 의관을 갖추고 나와 이괄 부대를 영접했다. 이괄의 군대가 행렬을 이루며 도성의 중심부로 들어설 때 도성민들은 환영의 함성을 질렀다. 황토를 깔고 길을 닦으라.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해야 한다. 이괄은 병사들과 함께 천천히 말에서 내려 도성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 도성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도성을 장악한 이괄은 흥안군 이제를 왕으로 추대하고 대북파에 살아남은 인물들을 중용하며 정권의 기틀을 다졌다. 그는 백성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약속하며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다. 우리는 새로운 조선을 만들 것이다. 백성들이 굶지 않고 부당하게 빼앗긴 것이 없도록 할 것이다. 병사들과 도성민들은 그의 말에 환호하며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이괄의 한양 입성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 새로운 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태조 이성계 이후 최초로 도성을 점령한 반란군은 민심을 수습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이 순간의 영광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1624년 2월 10일 밤, 한양은 여전히 이괄의 승리의 함성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괄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는 창덕궁 인정전의 높은 자리에 홀로 앉아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커다란 공허감이 밀려들었고 마침내 한숨으로 터져 나왔다. 한양은 내 손에 들어왔지만 정작 인조는 내 손을 빠져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져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다. 도성을 점령했다는 기쁨은 그의 눈빛 속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장군 한명년이 그를 찾아와 기쁨을 전했다. 대장님, 우리는 한양을 손에 넣었습니다. 조선의 중심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큰 승리입니다. 곁에 있던 유키 마사 역시 거들었다. 대장님, 이 승리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한양을 점령한 반란군은 태조 이성계 이후 처음입니다. 이제 민심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괄은 여전히 창밖을 응시한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왕좌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인조를 잡지 못한 지금 이 싸움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그는 인정전을 벗어나 천천히 궁궐 안을 걸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으나 이괄의 마음은 더 서늘했다. 내가 이곳까지 달려온 이유는 단지 한양을 점령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인조를 붙잡아야 했다. 왕을 잡지 못한 도성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는 고요한 궁궐을 누비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질책했다. 왜 나는 더 빨리 움직이지 못했는가? 왜 인조를 도망치게 했는가? 적막한 밤은 마치 그의 승리를 비웃듯 무거운 정적만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이괄은 도성민들을 모아 말했다. 한양은 이제 안정될 것이다. 나는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곳간을 열 것이며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되돌려줄 것이다. 나를 믿어라. 도성민들은 그를 향해 환호했지만 그가 지닌 아쉬움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한편으론 민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그는 병사들과 관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한양 통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괄은 여전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날 밤 홀로 앉아 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잡아야 할 것은 왕좌였고 인조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손에서 벗어났다. 내가 이곳을 지켰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리 없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다. 내가 더 빠르게 움직였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깨져버린 꿈의 파편이 그를 애워쌌다. 병사들과 부하들은 한양의 점령을 축하했으나 정작 이괄 본인의 가슴에는 이룰 수 없었던 목표로 인한 허탈감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한양을 점령했지만 인조를 잡지 못한 이괄의 승리는 그에게 영원히 미완의 전투로 남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그의 눈앞에는 다시 시작될 싸움에 대한 불안과 자신을 책망하는 자책이 어른거렸다. 태조 이성계 이후로 반란군이 도성을 점령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정작 이괄의 마음 한복판에는 끝나지 않은 싸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